자, 여기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제 남은 것은 그래서 얼마에 살까겠죠. 예를 들어 내가 2% 수익률에 맞춰서 상가를 입찰하고 싶다 하면 15억 2천만 원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4% 정도는 돼야겠다 라고 가능하신다면 7억 7,500만 원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재보경. 자, 오늘 제대로 살펴볼 경매는 상가입니다. 사실 상가는 대충 알려드려서 될 것이 아닌지라 조금 망설였는데 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경매 물건을 탐색할 때는 주거용 부동산도 당연하지만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최대한의 조사를 먼저 한 뒤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야지만 양질의 임장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구분 상가를 경매로 다루는 방법 바로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사건 번호 2021 타경 109005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갤럭시 타워 1층 상가입니다. 해당 사건은 두 개의 물건 번호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번 물건은 103호로 전용 면적 14.72평, 2번 물건은 105호와 106호, 합계가 24.94평. 이 중에서 오늘은 1번 물건만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위치는 강남역에서 약 350m 정도 떨어졌고요.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위치로 볼 때는 상업지이지만 대로변에 닿아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바로 옆에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여기가 경매 물건지 건물인데요. 이런 아파트 단지들에서부터 이동하는 인구가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로는 1급지로 속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을 기준으로 배후 수요를 약 500m만 잡아봐도 약 16,000세대나 돼요. 엄청 많은 인구긴 한데 전부 모이는 항아리 상권은 아니라서 흘러가는 상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해당 물건 앞으로 강남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1급지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3개층, 지상 13개 층으로 이루어진 근생 건물이에요. 지하에 주차장은 있는데 총 주차 대수가 29대라서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2억 5천만 원에서 현재는 3번 유찰이 돼서 최소 입찰 가격 6억 4천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현재 변경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선순위의 근저당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NPL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정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매입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연기가 신청된 상황입니다. 곧 다시 시작할 거예요. 현재 이 물건은 일반 사무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월세는 250만원, 보증금은 2,500만원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원래는 경매로 나온 이 3개의 호실이 전부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따로 계세요. 따로 계신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아무래도 전대차로 사용 중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 물건의 가치를 따져봐야겠죠. 제가 상가를 분석하고 대략의 입찰 가격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엑셀 시트를 좀 활용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사건 번호 입력하고요. 물건 번호 1번, 전용 면적은 14.72평, 감정 가격이 12억 5천원이었죠. 감정 가격이 12억 5천이니까 10%씩 줄어들면 이런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귀찮으면 여기서 그냥 하나 찍어서 입찰가를 정하는 것도 농담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임대료를 기준한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해놓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상가니까 월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월세 금액인 250만원을 입력하고 보증금도 2,500만원. 자, 그러면 현재 감정 가격인 12억 5천만원 기준 해서는 250만원 월세를 잡았을 때 수익률이 2.45%가 나옵니다. 물론 대출은 배제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쭉 나열된 수익률을 보고 예를 들어 난 이 상가를 5%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가격을 입찰하면 되겠죠. 6억 2,500만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월세인 250만원과 보증금 2,500만원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가는 얼마든지 가상의 임차인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해요. 자, 그러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임대 매물들의 시세를 파악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현재 이 위치가 경매 물건이 있는 상가이고요. 주변의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해당 물건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에 있는 이 큰 사거리 앞에 있는 1층 상가, 이 물건을 먼저 보면 전용 면적 약 61평에 월세가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봤던 물건이 전용 면적은 60.99평이고 월세는 3천만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와, 금액이 평당 월세 금액이 49만 1,000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이 물건을 만약 이 임대 가격에 매도를 한다라면 4% 기준 수익을 잡았을 때 적정 매도 가격은 무려 90억입니다. 물론 지금 4% 수익률이 조금 무리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는 되겠죠. 자, 다른 물건도 한번 볼게요. 우리 경매 물건보다 더 안쪽에 있는 위치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은 전용 면적 11.3평에 월세는 386만원, 전용 면적 11.32평에 월세는 386만원. 자, 그러면 평당 월세 금액은 34만원 정도가 되고요. 마찬가지 수익률 4% 기준으로 매도를 한다면 약 11억 6천만원 정도의 매매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 더 찾아보죠.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긴 하지만 개방이 이면도로 쪽이라서 대로변 노출은 아닌 상가 1층인데 이 물건은 지금 전용 면적 79.63평에 월세는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입력해 볼게요. 전용 면적 79.63평, 월세는 2천만원. 그러면 평당 월세 금액은 25만 1,000원. 마찬가지 4% 수익률로 매매 가격을 잡으면 60억 정도가 적정한 매도 가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물건도 제가 빠르게 조사를 해볼게요. 자, 하나 또 찾았네요. 전용 면적 23.29평, 월세는 420만원. 평당 월세는 18만원, 4% 수익률 기준 매도 가격은 12억 6천만원인데 현재는 공실인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 8평에 월세는 355만원, 현재는 미용실로 운영 중인 상가네요. 그러면 평당 월세는 44만원, 4% 수익해서 매매 가격은 10억이 넘어갑니다. 8평인데 엄청 비싸네요. 그리고 바로 길 건너에 있는 1층 상가, 전용 면적 11.42평에 월세는 300만원. 그러면 평당 월세 금액은 26만 2천원, 적정 매도 가격은 9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 경매 물건과 같은 위치에 있는 1층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25.48평, 월세는 700만원. 그러면 평당 월세 금액은 27만 4천원 정도의 적정 매도 가격은 4% 수익률 기준 21억이나 되네요. 자, 이렇게 주변에 같은 입지에 있고 똑같은 1층에 있는 상가들의 평당 가격을 조사해보면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49만원짜리도 있고 34만원짜리도 있고 18만원짜리도 있고, 물론 다 입지에 따른 가격 차이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건물에 있는 상가가 약 27만 4천원 정도에 나와 있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상가도 2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상가의 적정 평당 가격은 얼마일까? 여기서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입력을 해보시면 돼요. 자, 입력해 볼게요. 저는 20만원 볼게요. 자, 그러면 평당 월세 금액 20만원을 잡았을 때 적정 월세 금액은 29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월세 금액인 250만원보다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나와 있는 호가 기준으로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판단은 주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거를 조금 더 싸게 놓으면 지금 현재 월세 금액은 약 평당 17만원 정도 기준 해갖고 환산이 됐다라고 하면 비슷하네요. 만약 같은 건물에 있는 물건처럼 27만 4천원을 입력을 해보면 와, 월세 금액이 400만원까지 넘어가게 돼요. 이 점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현재 제가 4% 수익률 대비한 적정 매도 금액을 적기는 했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5%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 잡으면 금액은 좀 달라지죠. 더 낮춰볼까? 그러면 금액도 더 낮춰지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결론은, 예를 들어서 같은 상가에 있는 건물이 평당 27만 4천원의 월세를 받았을 때 월세는 7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고, 이 물건이 전용 면적 25.48평 기준에서는 적정 매도 가격이 21억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감정가 얼마였죠? 우리 감정가는 12억 5천만원. 물론 면적이 10평 정도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월세만 조사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주변에 나와 있는 매도 매물 시세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방금 월세 조사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찾아가면서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미리 조사해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전용 면적 약 25평짜리가 현재 매매 가격 27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1억 8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의 월세는 500만원, 보증금 1억에 임차 사용 중입니다. 그랬을 경우 현재 이 건물의 수익률은 2.3%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 옆에 건물도 전용 면적 25.5평, 매도 가격은 27억, 평당 가격은 1억 500만원, 월세는 700만원이고요. 수익률은 3.23%. 그 중에 전용 면적은 10평 정도로 좀 크진 않지만 평당 가격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월세가 390만원이나
나오고 있어서 수익률이 무려 4%를 초과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물건들도 조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조사된 평당 가격은 일반적으로 1억 원을 다 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물건에도 평당 가격 1억 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우리 물건에 평당 1억을 입력을 했더니 적정 매도 가격은 14억 7천만 원이 되고요. 이때 수익률은 약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감정 가격이 12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 만약 이 매물 시세가 맞게 조사가 된 거라면 감정 가격보다 이상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죠. 만약 여기에 아까 조사됐던 임차 금액을 기준해 갖고 조금 더 높은 임차 금액을 넣는다라면 아마 또 달라질 거예요. 290만 원 아니다, 아까 400만 원까지 나왔었죠. 그러면 와, 수익률은 3.3%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월세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수익률 뽑아봤고요. 금액을 더 낮춘다라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파악이 됐고, 주변에 임대로 나와 있는 물건들의 일반적인 평당가가 다 산출이 됐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경매물건 상가의 적정한 평당 가격을 입력을 하면 월세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나와 있는 매매 물건들을 기준해서 평당 매매 가격을 또 계산을 해보면 우리 물건의 적정한 평당 매매 가격도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금액 14억 7천만 원. 자, 여기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제 남은 것은 그래서 얼마에 살까 겠죠. 여기서부터는 주관적인 결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 수익률에 맞춰서 상가를 입찰하고 싶다 하면 15억 2천만 원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4% 정도는 돼야겠다 라고 가능하신다면 7억 7,500만 원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난 욕심 조금 더 내볼게. 5% 6억 2,500만 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저는 그래서 어차피 가상이니까 저는 조금 욕심 내볼게요. 5% 수익률로 낙찰을 받을 때 실제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희망 낙찰 가격을 5%로 잡게 되면 와, 낙찰가율이 무려 50%. 욕심이 과하죠. 그렇게 되면 취득세는 약 2,87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대출 비용도 생각을 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70% 정도의 비율로 대출을 받아서 연이자 2,625만 원을 6%의 이율로 낼 경우를 입력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낙찰을 받은 가격 6억 2,500만 원에서 만약 내가 4% 수익률에 맞춰서 매도를 한다면 7억 7,500에 팔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수익은 9,5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양도세를 제외한 계산이니까 양도세는 따로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욕심내서 만약 3% 수익률에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희망 매도 가격은 10억이 넘어가게 되고요. 차익은 무려 3억 4,5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싸게 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대출을 받을 비율까지 미리 계산을 해둘 수 있다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되게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더 쉽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첫 번째, 현재 월세 금액이 조사된 것이 있다라면 그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물건의 적정 가격 그리고 수익률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되어진 이 현재 보증금이 적정한 금액인지 주변 매물과 비교를 같이 해보셔야 돼요.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 시세와 비교를 해가면서 월세가 적당한지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조사된 금액을 기준으로 내가 낙찰을 받은 뒤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을 산출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임대 매물 말고도 현재 나와 있는 매도 매물을 찾아서 적정 평당가를 산출해 보세요. 그래야 현재 경매 중인 물건의 적정 평당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기반으로 입찰 가격을 산정하시면 끝. 그리고 출구 전략으로 매입 후에 매도를 할 경우에 구매하는 사람의 희망 수익률을 판단해서 예상 매매 가격을 산출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취득세는 계산이 간단하고 대출 이자도 계산이 쉽지만 양도세의 경우에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꼭 따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여기까지 조사가 되셨으면 그때 임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조사됐던 물건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이 매장은 이런 위치에서 이 금액을 받고 있구나, 이 매장은 이런 업종을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조사 없이 무턱대고 임장부터 나가시면 와, 동네 사람 많이 다닌다. 에이, 입시 별로네. 하고 그냥 동네 구경만 하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너무 길었죠? 한 줄 요약할게요. 자, 참고로 이 물건은 현재 MPL로 진행 중인 경매라서 사실은 입찰 가격을 선정하시려면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선수용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